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11월 1일이 드디어 또 21일 정진 시작일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21일 정진 또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줄 새말기에 나도 좀 따라했어요. 두근두근 21일 정진. 아, 정진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 두근두근 21일 정진. 왜냐하면 나의 변화, 지금 내가 변화하는 것이 그냥 바로 회양이에요. 최고의 회양은 뭐냐?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야.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회양이에요. 그래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쭉 퍼져나가듯이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회양입니다. 지금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늘 시작을 하죠. 김영순 보살님. 네. 김영순 보살님이 지금 말하고 제가 말하고 김영순 보살님 들었잖아요. 또 김영순 보살님이 네 하고 대답을 하시고 또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냐 이거죠. 일시맹이 말하고 듣는 자리하고 김영순 보살님이 말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냐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론으로는 아닌 것 같고 말로 하려니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렇죠.
좀 양심에 좀 가책이 되고 이렇죠.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밑에서 처음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공부더라고요. 왜?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거든. 몸뚱이가 따로 있잖아요. 몸뚱이 따로 있는데 뭐라 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라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 성품이 곧 허공이거든. 그러면 너와 내가 모습으로는 둘인데 하나다 이 말이거든. 내가 보는 성품하고 김영순 보살님 보는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 또 내가 듣는 성품, 김영순 보살님이 듣는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이 문턱을 못 넘어서면 이 공부가 안 되는 건데 그 왜 그럴꼬? 그 왜 그럴까? 이 말이죠. 부처님은 분명히 모습이 없는 것이 곧 부처라 했거든. 그 백봉 선생님도 맨날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하시거든.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거는 모습이 없는 나기 때문에 김영순 보살님 듣는 거, 보는 거, 그 성품이나 일심행 보는 거, 듣는 성품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듣고 보는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린 하나가 안 돼. 김영순 보살님 소신껏 얘기해 보이소. 왜 그럴까요? 다 각자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김영순 보살님이 지금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느낀다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거라. 실제로 느낀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냐 하면 그 바이아경에 뭐라고 했죠? 보면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말할 때는 말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거기에 너 여기에도 저기에도 중간에도 나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나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책상에 앉으시죠. 거기 보살님. 거기 앉으면 되겠네. 신당교 보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번호신 보살님 잘 들어보시겠어요. 번호신 보살님이 가장 어려운 가장 가다가 맥히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막 밉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밉다 하면 내가 밉다 한다 이렇게 에고라고 하지요. 그거를요.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하는데 에고. 내라는 게 없어 실제로는. 그런데 이 나라는 에고가 밉다 하는 거는 내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근데 이 에고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고는 이 나라는 거는 어디에다 갖다 붙어 있어? 지금 몸뚱이에다 갖다 붙어 있어요. 몸뚱이가 없어지면 몸뚱이나 이런 망심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따라서 없어진다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이름 붙이지 말고 이름 붙이지 이 말인가? 이렇게 하면 맞나? 이름 붙이지 말아보자. 오늘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그 면담을 전화로 해서 한 40분간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한번 붙이지 말아보자. 이름을 붙이지. 그럼 최고로 울트라 캡숑 이름을 붙이는 게 뭐냐? 보노신 보살님. 이름 붙이는 것 가운데서 최고로 울트라 캡숑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 몸뚱이가 나다라는 거야. 몸뚱이를 딱 보면서 내다. 요렇게 이름을 붙여. 몸뚱이 보고 그냥 몸뚱이 그대로만 보라는 거야. 내다 니다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 가. 이제 그 거사님은 아들이 조금 어려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 그 아들한테 아들 이름을 붙이지 마라 봐라.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 귀여워 죽겠어. 그래서 본래 애착
애증. 애증이 심한 곳에는 이거는 쏠리는 거, 이거 미워하는 거죠. 이것이 되게 이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격한 감정이고 굉장히 센 감정인데 요 애와 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름을 갖다 붙여서 요 이름에서 못 빠져나와. 제일 울트라 캡슐이 뭐예요? 몸뚱이 보면서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닌 거는 아니지. 내가 쓰기는 쓰지만 그렇지만 내라고 할 수가 없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 변하고 헛것이니까 내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실감이 안 온다 이 말이지. 실감이 안.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한번 딱 벌어요. 아들이다, 예쁘다, 뭐 귀엽다, 내 새끼 이름 붙이지 말고 한번 딱 이렇게 보라.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보고 얘기합시다. 내가 이랬거든.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한번 딱 보라. 그럼 어떻게 보이는가? 그럼 내를 볼 때도 내 몸뚱이 내가 이렇게 거울 볼 때는 거울 볼 때도 그때 왜 안경애양이 거울 보지 마세요. 뭐 화장을 그건 선생님 말이야. 이거 나는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화장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거울 보면은 이제 왜냐면 거울을 딱 보면 내다라는 생각이 딱 먼저 가거든. 거울이 그게 하나의 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인데 그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이 나나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어나는 모습이 내 마음, 내 것, 내 모습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라고 딱 요 부분을 요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야. 요 문턱. 공부하는데 진짜 요 문턱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분별. 뭐 분별망상을 가라앉히자. 이거거든요. 분별이라는 걸 뭐냐? 너와 나로 가르는 거.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망상 이럴 때는 너와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모습으로는 있지.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은 변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의 나툼이거든.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청한이하고 내하고 모습으로는 둘이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성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라는 생각이 잘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 없느냐? 이름을 딱 붙여버리거든. 모습에 탁 들어앉는다는 말이에요. 이름 붙인다는 말은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방법이 뭐고?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모습이 어떻게 생긴 물건이고 모습이 어떻게 생긴 물건이고 첫째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 둘째는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야? 헛것이야. 실답지 않아. 가짜야. 가짜. 이것을 갖다가 잘 관찰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 에고를 나라고 하는 건데 에고라는 게 하나의 개념이거든. 개념. 관념이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착각. 다른 말로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 지금 원각보살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있어. 그럼 원각보살님은 듣고 있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어. 그죠? 근데 듣는 성품하고 말하는 성품이 다르지 않지. 그렇지. 왜 성품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아. 그거 일요일날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 본 적 있어? 그 제목? 응.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야. 그런데 눈에 오면 보는 성품이 되고 귀에 오면 듣는 성품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거든. 그러면 원각보살님하고 내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지요. 소리가 났어. 근데 나는 들었는데 원각보살님은 못 들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왜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품이 하나인데
성품이 하는데 나는 들었는데 원각고사님은 못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성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너신 보살님. 지금 이런 문제는 공부할 때 너무나 실질적으로 오해가 생기고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었어도 듣는 성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듣는 성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귀머거리는 못 듣잖아요. 또 상황이 그 인연이 다 안 되면 못 듣잖아 소리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야. 안 들렸던 사람. 그렇죠. 듣는 성품을 어떻게 증명을 할래 이 말이지. 그렇지. 듣는 성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래? 듣는 성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늘 말하자면 모습이 없어서 늘 그죠? 허공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듣는 성품이 있다고 하겠죠. 못 듣는 사람은 야 듣는 성품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못 듣는 사람 보고 네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믿겠냐고.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겠냐 이 말이지. 원각고 설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리가 들리는 줄 아는 거하고 내가 못 듣는다는 걸 아는 거하고 아는 성품은 결국 하나니까. 그 아는 그렇죠. 그렇죠. 못 듣는 걸 아는 거하고 듣는 걸 아는 거하고 같은 건데 진짜 못 듣는 거면은 야 듣는 성품 어디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그거는 좀 고차원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거를 아는 거하고 못 듣는 걸 아는 거. 그 아는 거는 하나야. 이렇게 말하면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안 맥힌다는 거예요.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주면 된다든가. 음. 다시 한 번 해서 들려주면 다 같이 듣는 거. 지금 그 상황은 지나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우리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지금 귀는 지금 아직까지 좀 귀도 인공 그거 넣어서 소리를 듣게 했더라고. 인공 그 기관을 넣어서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소리를 듣게 했더라고. 다른 말로 하면 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못 듣는 사람은 기관을 고치면 되지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을 바꾸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귀가 안 들려. 안 들리면 뭐 줄기세포를 해서 그 기관을 만들든지 과학이 더 발달되면 우리 같이 이런 거는 문제없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지. 그거 인공기관 갖다 끼우면 들리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요? 뭐 이렇게 하는 시절이 올 거다는 거지.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모든 모습은 조건이 있으면 유의법이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 진짜 나는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무의법이거든. 무의거든.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의법이란 말이죠. 무의법이니까
인연법에서 유의법이 나와. 그지요? 무의에서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유의가 나와. 또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게 그냥 사라져. 그 모습이. 그렇죠? 그러면 원각보살님하고 내하고 지금 모습은 유의죠. 우리가 유의죠. 그런데 그 성품은 하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습이 내락해. 몸뚱이를 나. 이렇게 탁 몸뚱이를 나. 이래가 이름을 딱 붙여서 거기에 딱 들어앉아 버려. 여기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만약에 이것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해결이 된다면 그냥 문제가 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모습이 본래 또 변하고 헛것이니까. 변하고 헛것인데 저기 행궁보살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이론은 다 아는데 나한테 딱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게 다 날아가 버려. 그렇죠. 날아가지요. 네. 날아가죠. 좋아요. 네. 좋아요. 날아가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청아는 이런 모습으로 원각보살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개개의 그 당처가 공한 업이 막 발현이 되고 있어. 꽃처럼.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꽃이에요. 국화가 있고 장미가 있고 노란 꽃이 있고 빨간 꽃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또 요새는 젖붙이기에서 막 청색꽃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것만 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꽃들이 각각 다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라. 각각 자기의 아름다움을 향기와 색깔을 갖고 있어. 사람도 동물도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사람 중에서도 큰 아웃라인을 보면 사람, 개, 닭 이렇게 해놔. 큰 아웃라인을 보면 사람, 개, 닭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무수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하자면 개성이라고 하지요. 그게 일종의 업연이죠. 그죠? 업을 가지고 이 업을 막 낮추고 있어. 이것이 뭐냐? 묘용이라고 하는 거. 묘용. 근데 우리는 요 묘용은 깍깍깍 하나씩 다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것이 인상이죠. 인상.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상이죠. 인상.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네 가지 나의 소인 보면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위를 드러내는 대인기관입니다. 위도 어떤 위냐? 부처의 위가 좋은 위도 있지만 정말로 이상한 위도 많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또 솜씨도 좋은 솜씨 굴리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요상하게 안 좋은 솜씨 굴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지혜도 그래요. 좋은 지혜 쓰는 사람도 많지만 도둑놈 지혜 쓰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야. 잔머리 억수로 막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비리를 저진단 말이지. 그런데 악하고 좋은 것이 성품이 하나라서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이 점이 우리 공부하는데 걸림돌이고 어려움이에요. 그걸 백공 선생님은 자꾸 몸뚱이에 주저앉아서 뭐 몸뚱이가 1번 원수, 불상이 2번 원수만 맨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이렇게 쭉 하는 거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해. 무엇을 놔두어서? 일심맹이라는 모습을 놔두었어. 청한이라면 청한이 모습은 청한이는 지 업연대로 막 또 놔두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별망상을 완전히 다 나도 사라지고 청한이도 사라지면 몸은 다르게 몸은 두 가지라도 하나로 알겠지. 같은 성품인 걸 알겠지. 그래서 내라고 해. 내가 있다라고 해. 자꾸만.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기는 있지. 무슨 내요? 없는 내.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지. I am. 이렇게 해서. 누구지? 누구? 마하라지 책인가? 어? I am dead. I am dead. 뭐만 하면 됩니까? I am. 이것만 하라는 거지. I am.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이 말이라. 그 내가 있다는 거.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최고의 연불이고 최상의 연불이야. 왜? 늘 그 자리로 하는 거니까. 이게 부처 아닙니까? 아예. 이게 부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모습 눈으로 보고 귀로도 가는 이런 모든 모습이 뭐 바탕하고 둘이 아니야. 그래서 둘로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걸 그 말이야.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불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지금 그 두 개만 끝이 난다는 거지 말이. 근데 왜 잘 안 될꼬? 나 오늘 오면서도 전철에서 막 계단 이제 이게 버스를 타면 이게 시간을 정해질 수가 없네. 이 막히는 구간을 안 막힐 때는 쌩쌩 잘 오는데 그것도 변하는 이치지만 그래갖고 연락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서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 이러고 이제 올라오지요. 지금 올라오는데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그냥 지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가더라고. 딱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 이렇게 모습은 다 놔두었지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자리는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라는 이유가 그 얘기거든. 왜? 제일 이름을 먼저 붙인 게 뭐냐면 몸뚱이 이꼬르. 몸뚱이를 딱 보면서 내다. 이미 그거는 너무나 깊숙이 풀이 박혀 있어서 이게 잘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구나. 변해서 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와 모든 감정, 그렇지요? 또 몸뚱이가 이성으로 해서 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자존심 같은 거, 그죠?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나지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심. 자존감하고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기초가 안 되면은 공부가 잘 안 돼. 저기 연단거사님 진짜 이 점이 문턱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분별심만 없애면 된다. 분별심은 왜 없앨 끼고. 분별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내다 니다 하는 게 분별이에요. 내다 니다 하는 게 분별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지행거사님이 그 백봉 선생님 법문 올려놓은 걸 보니까 열반이 무엇이냐?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열반이라고 했단 말이지.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왜 해야 되나?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은 바로 고요 적적한 자리에 있다는 말인데 공적 영지한 자리에 있다는 말이건 그게 다른 말로 가라앉는다는 말은 그죠? 아마 이렇게 들떠서 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다 가라앉아 있으면 들뜨는 것이 또 진짜 공부다 이랬을는지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모습이 어떤 모양인가, 모습이 어떤 물건인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다. 부처님은 그렇게 보라고 하거든. 그렇게 관찰하라고 하거든. 관하라고.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거기에서 모든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노신보살님이 공부하시다가 자꾸만 이제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에고 있고는 나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있거든. 요 문만 나가면 난데요 뭐. 그럼요. 더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지금 억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 억지로 된다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빨간 연꽃이야 지금. 빨간 연꽃은 유의법이라 지금 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이라 빨갛다는 빨간 연꽃은. 그렇죠? 빨간 연꽃은 조건 지어져 있어. 빨간 연꽃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같은 사이클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빨갛게 봐 지금. 그렇죠? 그러나 같은 사이클을, 같은 구조를 가진, 성능을 가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빨갛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빨간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모양도 있게 생긴 게 아니에요. 김영수 보살님,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그렇냐? 내 몸도 그렇지. 가장 가까운 내 몸이 그렇지. 가장 가까운. 요거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 몸은 그렇게 잘 안 보여.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옳다, 그러다, 좋다, 밉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조건에 따라서 밉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죠? 이 생각이 일어나.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인연과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는 거.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 해결이 훨 쉬워져. 왜냐하면 A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 A 문제를 봤을 때 A라는 문제를 봤을 때 전부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을 보통은 다 주장을 하고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요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 그래야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내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감정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크게 보면. 그래서 늘 나는 내가 있다가 먼저 그냥 쏟아져 버려. 내 마음, 내가 밉다. 제일 제가 지금 3년을 선원장을 하면서 제일 그게 한 게 뭐냐면은 안다 모른다야.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되게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안다 모른다. 안다 하면은 아는데 쏙 들어가.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놈이 없어. 내가 아는 내가 없다고. 그냥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안다라는 생각이 안다라는 것은
탁 아는 거는 안다라는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우리 가아가 아이가 하면 내가 가아가 누군가 안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 가아가 아이가 이러면 그냥 가아 생각이 나. 그죠? 가라고 내가 안다 이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가 이러면 가 탁 떠올라 버려. 그럼 그걸 안다 모른다 이 생각이 없어. 그죠? 진짜 알 때는 안다 모른다 생각이 없다고. 안다는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그러면 목에 기부서 딱 해. 기부살 목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법직이 됩니다. 법직. 나는 안다. 안다. 알 내가 없어. 아는 내가 없다라고. 이게 에고지. 안다고 하면. 모른다. 이것도 모를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다 모른다 여기에 순식간에 그냥 몰려 들어가 버려. 여기서 못 빠져나와. 아는 것도 안다라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에 일어난 유의법이고 모른다는 생각 여기에 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일어나도 내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아마 우리 공부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저도 공부하는데 이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워낙 깊이 내라는 것이 뿌리 박혀 있어서 무슨 하나를 보는 동시에 내가 보거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는 생각이 안 나고 이 육체로서의 내가 본다는 생각이 그걸 육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워낙 뿌리 박혀 있어서 육체 이꼬로 내 이것이 워낙 뿌리 박혀 있어 갖고 이게 하나의 에고의 개념을 형성을 해버려요. 에고라는 거는 몸뚱이 없어지면 에고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나라하거든요. 그래서 참 공부도 참 재미있는 공부는 공부인데 이 점이 어려워요. 그래서 분별심만 넣으면 이거를 다 알 텐데 백봉쌤 맨날 얘기하는데 그 분별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내가 있다의 그 내는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냐? 몸뚱이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 근데 몸뚱이를 가만히 잘 살펴보라 이거지. 그러면 몸뚱이가 변해. 자꾸 변해. 내라고 할 수가 없어. 지금도 변하지만 몇십 년 뒤에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런 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 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붙들려서 내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종로로 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지. 결론은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는 거지. 근데 죽어도요. 네. 뭐 40부지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지금 얘기하지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체가 있다고. 한 개인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묘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는 거지.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몸뚱아리 적용을 하면 그게 납득이 다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고 나서 그러면 죽고 나서도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나가 분간이 안 되고 너나 가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분 선생님도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그 영가를 향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 영가 자체가 당신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했다는 걸 알아라라는 거지. 그 본인한테. 내가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이 당처가 공했다는 거예요. 일처유의법은 전부 공했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처유의법은. 만약에 업이라는 것이 지 혼자 독립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살님의 몸이 독립해서 혼자서 막 자기 혼자서 딱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딱 제대로 있을 수 있나요? 100%안 되죠. 왜? 정자 남자가 합쳐야 이는 몸뚱이도 생겨나서 계속 변해서 오는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사고가 왜 어렵느냐? 왜 어렵느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사고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실제하거든. 실체가 있거든. 근데 저기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일체요의법은 전부 다 실체가 없다고. 그리고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다고. 백봉선도 자체성이 없다고. 그럼 납득이 머리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점이 납득이 안 가고 있다는 거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뭐냐? 변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모습이 변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겠나요? 모습이 변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겠나요? 우리 다른 거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지. 공부하는데 변하는 모습이야. 변하고 헛것이야. 모습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 부처님이.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해공고사를 뭐겠어요? 제 모습을 연단거사님 뭐겠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보면 네, 그것도 될 수 있죠. 또 원각고사님 한마디씩 다 해보세요. 저는 꽃을 볼 때 사용해요. 꽃을 볼 때 꽃이 폈다가 폈다가 지니까 보십시오. 비명비암이라 명과 암이라 할 때도 밝음과 어둠은 우리가 반나절이면 알 수 있어. 명과 암 이렇게 되잖아. 또 꽃도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계절이 있고 또 사계절 안에 봄 지나면 봄꽃이 다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또 알 수 있어. 근데 몸은 왜 좀 모를까요? 단순히 안 보이. 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못 보죠. 아기 때 모습, 10살 때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보이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낳다가 죽잖아. 이것이 우리의 그 사고로는 한 80년 내지 100년이면 긴 세월이거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고 저도 그래요. 지금 60인데 돌아보면 60년이 금방이라. 연단고사님은 금방 아닙니까? 금방이죠. 지내고 보면 금방이에요. 금방인데 그래서 아마 죽을 때는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그 정법화 보살님이 모든 것이 꿈이다.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모든 것이 꿈이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라. 다른 거 볼 것 없다. 딱 그 얘기 하셨어요. 저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내천이가 출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고3 때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말려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시켜갖고 대학 가서 걔가 1년 휴학을 하고 선생님한테 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애천이를 출가를 시켜라.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왜? 죽는 마당에 보니까 전부 꿈인데 그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무 하루아침 일이라는 거지. 돌아가시는 순간에 보니까 49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게 잘 안 돼. 아무리 부처님이 일체유의법이 영홍한포영 여러 영여단해도 우리는 그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근데 죽는 순간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데 변하는 모습을 이 변하는 모습을 정말 잘 알라 하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변하는 돌이 변하는 거. 내가 진짜 변하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알려면 뭘 알아야지 변하는 모습을 제일 잘 알겠냐 아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어? 모습을 잘 알면 모습을 잘 안다. 그렇지. 또 이 모습이 그림자와 같고 변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변하지 않은 자리에서 변하는 그렇지.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전에는 변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야. 말로만 안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장 잘 알 수가 있다.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빼뽕 선생님이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러니까 그래서 어둠이 오고 또 밝음이 와. 다시 어둠이 와. 밝음이 와. 만약에 바탕이 어둠에 물들어 버리면 밝음이 못 오겠지.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밝음이 와도 이미 그 바탕에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이 되지를 않겠죠. 그런데 그 바탕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변하는 어둠과 밝음이 아무리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둠도 오고 밝음도 오고 어둠도 오고 밝음도 오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밉다 했다가 곱다 했다가 밉다 했다가 곱다 했다가 좋다 했다가 나쁘다 했다가 안다 했다가 모른다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탕이 돼 있거든. 그렇거든.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돼. 딱 결정이 안 되지. 이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결정을 안 해. 결정을 안 해. 변하는 것을 결정을 안 해. 정말로 이렇게 보면 이걸 내라고 했어. 내 마음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는 눈이 급수가 낮으니까 변하는 게 안 보여. 내 눈이 만약에 현미경 같으면은 현미경 굉장히 그거 도수가 높은 현미경 같으면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어. 내 몸이 막 변하고 있는 거를. 세포가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균까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라고 할 수가 없네. 이거 봐. 찌딱 알 수가 있을 텐데. 모르는 거야. 이게. 눈이 급수가 낮아서. 그렇지 않겠어. 그럼 어제 요새 구글 안경이 있대. 구글 안경. 구글 안경 딱 터미네이터처럼 끼고 딱 한 번 보면 확실하겠다. 앞으로. 아마 앞으로는 내 생각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아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안경 한번 딱 껴버리면 사람이 다 홀로그램으로 보여버릴 건데. 에너지 파동으로 보여버릴 건데. 그런 안경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것이 다 홀로그램이네. 이렇게 다 아는 거지. 그지? 그 홀로그램이 좋다고 나쁘다고 막 이러는 거지.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는 내 입처에서 전부 본다는 거예요. 내 입처에서. 나의 인연과 조건에서 모든 것을 보는 데서 나는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처를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부처님이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요몽한포용 여로용여전 응장여시관이니라. 그렇게만 보라는 거지. 근데 안 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엇이 어렵느냐? 자기가 거기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딱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막 우리 선생님 십자성 신물계 오늘도 그걸 해놨는데 이 시계가 가는 거요? 그래서 한 번에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이 내 탓이냐? 내 탓이요? 내 탓 아니요. 이것도 묘용이요. 연단거사님, 예. 못 알아듣는 건 내 탓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없다니까요. 내 탓 아니라니까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못 알아들을 뿐이라니까요. 모르는 것도 묘용이지요. 근데 그게 막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절대로 안 빠져나와. 어? 헷갈려? 아니요. 모르면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 나는 뭐냐? 나는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 그 없는 나에서 모든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면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 그런데 착각을 해,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는 잊어버리고 인연과 조건에 일어나는 그것을 착각하는 것도 내지. 본래 내지. 그런데 그거는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 툭 들어앉는 거예요. 들어앉는 것도 내지. 본래 내가 들어앉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하면은 거기에 내가 없어. 묘용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굴린다.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런 조건이 일어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식이 뭐라 하냐면 인연이 오면 그냥 수용하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 왜? 인연과 조건을 일으킨 것이 본래 내기 때문에. 이런 백봉쌤 옛날에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막 이걸 턱 던져. 응?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이런 걸 턱, 이렇게, 뭐, 물건을 턱 던져. 그럼 물건이 저기 턱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희한하게 지자리 가서 떨어졌다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손의 힘과 이것의 무게와 이것이 공기의 저항과 막 온갖 중력과 온갖 것이 다 합치서 거기에 딱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묘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밉다 곱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밉다 한다. 내가 곱다 한다. 에고인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벗어나는 최고 빠른 길이 몸뚱이를 잘 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식만 어느 정도 놔버리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식이 가장 생각의 가장 첫 뿌리에 있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그냥 믿으면 돼요. 이 말은.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변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뭐 묘용이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그것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그 바탕이 그냥 보인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바탕 허공으로서의 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그러니까 뭐 내하고 변하는 거하고 두 개가 막 그냥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잘 되겠죠. 막 영수고 애수고 할 이유가 없겠죠. 공부를. 뭐만 하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몽땅 이런 묘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자리구나.
이것이요.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경계에 자꾸 들어앉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기 요 조금 읽고 이거 너무 진도를 안 해서 2페이지 좀 보십시오. 화엄경에 이르되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십자성 2페이지.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경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피건대 모두가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 집착으로서 진득하지 못하려고 한다 하다. 그 뒤에 강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망념이 한번 일어나면 아이가 주인공인 듯이 육경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별천지를 지어내는 판이니 이와 같은 도깨비 판에서 어떻게 본래의 열의 지혜 덕상을 쉽게 증득하겠는가. 지혜는 본래로 허공에 뼈이러니 온갖 법이 일로 쫓아오더라.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때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화엄경에 부처님 그 경전 중에서 화엄경은 인간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고의 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르되 보살을 상대로 한 그 경입니다.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피건대 모두가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전부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여기에 행궁보살님, 원각보살님, 해덕이, 정열보살님 다 우리 모두 다 몽땅 개, 돼지, 소, 곤충, 바퀴벌레 할 거 없이 전부 다 허공으로서의 나야.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런데 어떻게 다만 망상, 집착, 망상이라는 것은 허망한 상이거든요. 허망한 상. 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라 허공 꽃과 같은 것이라 망상. 이건가? 예. 허망한 생각이라. 허망한 생각. 변하고 헛것인 거를 진짜로 알아. 홀로그램 같은 거를 실체가 있다고 알아. 실체가 있다. 이 책상은 지금 홀로그램과 같은, 물리학적으로 홀로그램과 같은 에너지 상태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만져지고 딱딱하고 고체로 보여. 근데 이걸 진짜로 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아니죠. 내가 보는 것이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망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망상상이라고 했거든. 이거 줄임말이라 했거든. 허망 상 망상이더라.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라.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빨간 장미는 허망상에 속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빨간 장미지. 그 빨간 장미 실체가 아니야. 그지요? 그래서 허망한 상을 봤어. 내가 빨간 장미를 딱 봤어. 근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생각이 났단 말이지. 그러면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야? 그거는 니하고 내하고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 저것이 무슨 색깔이냐 이 말이지. 그지요? 그래서 다만 허망한 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에다가 집착을 해. 그래서 증득을 하지 못해. 본래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인데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집착을 하니까 증득한다 안 한다 할 것도 없지만 이미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론, 사람은 누구나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바탕이 없으면 쓰미가 일어나지를 못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바탕과 쓰미는 아주 한 몸이라, 한 통속이라. 그러나 망념이 이게 모습을 보고 그냥 이게 변화가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습에 쏙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탁 한 생각을 일으켜. 몸뚱이를 가만히 보면 괜찮은데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해. 그래서 한 생각을 딱 일으켜 버려. 그러면 망념이 한번 일어나면 내다 하는 것이 주인공인 듯이 막 육진경계와 막 타협을 하네. 내가 벌써 딱 주관이 있으니까 객관이 생겼어. 그래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별천지를 지어내는 판이니 이와 같은 도깨비판에서 어떻게 본래의 지혜 덕상을 쉽게 증득하겠는가. 지혜는 본래 허공의 뼈다. 지혜는 바로 허공의 골수다는 말이죠. 허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혜의 나툼이다 이 말이죠. 온갖 법이 일로 쫓아오너라. 그 밑에 것만 딱 한 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자리가 인생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단안내리는 숫자입니다. 아니요, 거기까지요. 그 밑에 부처님 말씀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전부 해결됩니다.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내가 이제 일체 증생을 두루 보니 열애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열애의 지혜, 슬기와 덕자리 무엇 때문에 덕자리를 놓았을꼬 덕자리를 놓지 않고 그만 해삼이라 해도 되는데 덕자리를 놓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슬기의 모습이었만 다만 망령된 여기에 집착함으로써 본래의 열애의 지혜 덕상을 증득하지 못한다. 단지 이 말 뿐입니다. 그렇죠. 열애의 지혜만 하지 않고 덕상이라고 해서 지금 청아니, 보노신보살님, 지금 원각보살님 이렇게 저기 산스베리아 칠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 덕상이라고 합니다. 지구, 사람, 곤충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덕상이라고 합니다. 공덕장이라는 뜻이죠. 이 공덕장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 지혜와 인연과 지혜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인생 문제를 결정적으로 단안을 내리는 자리다. 왜?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거든.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이거든. 허공으로서의 난데 단지 허공에서 일어난 인연과 조건에 일어난 그 모습에 집착함으로써 증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만 내가 딱 결정을 해버리면 인생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